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부동산 고수비급 오늘 139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부동산의 주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 오늘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급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개인 상담 또는 궁금하신 내용들 상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급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로 내 자산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가장 쉬운 방법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가장 높게 최고치로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세금 부담에 대한 증가분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공시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주택자는 뭐 보유세가 안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 좋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을 결국은 자가주택의 구입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죠. 난항이라든가 혼란 이런 표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25번째 정책들이, 부동산의 정책들이 공급 정책에 있어서 큰 실패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도 LH 사태라든가 이런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지금 현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증폭되어 있는 것은 무주택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유주택자가 아닌 이제 다주택자,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셨던 분들,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제 자진말소라든가 또는 자동말소가 되는 시점이 돌아오게 될 텐데, 다른 투자 유형으로서의 그런 대비책을 이미 마련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은요, 부동산에 대한 이런 투자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부동산의 유형이라든가 또는 실물 자산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속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돼서 실질적인 그런 실망감이라든가 상실감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공급 정책의 추진력이라든가 3기 신도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라든가 공공사업 시행에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나왔지만 이곳들의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올 7월 달에 이제 사전 분양이 돼야 되는데 뭐 토지의 매입 구성만 보더라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의 필요성은 확실히 이제 정부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너무 늦은 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83만 호 가구의 뭐 서울 주변의 공급이라든가 또는 전국적으로 이제 120만 7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존 주택의 공급 증대 전략이 그러네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지를 뭐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 아닌 기존 주택들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신규 도시 개발, 도시 정비, 거기에 더불어서 주택 매매 유도가 가장 큰데 지금 현재 매매가 안 되고 거래량이 축소되어 있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주택 매매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축소되어 있는 것이고 전세 가격이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줘야 돼요. 그렇다면 매매가 원활하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물건이 쌓였었을 때 전체적인 가격의 안정세가 나타나는 것인데 양도세를 양도세를 이제 정부에서 조세를 하지 않는다면 보유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기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내던가 아니면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던가 해서 조세를 해야 되는 정책적인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세금 부담이 부동산의 지금 현재 상황에 딱 맞물려서 거의 그 주택 매매에 대한 그런 유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보유 자산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양극화도 너무나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의 증가라든가 또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무조건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금을 어떤 방법으로든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 실물 자산이라든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으셔서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지금 뭐 주변만 둘러보셔도 나는 지산을 계약했고 뭐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선거 이후에 서울 지역을 필두로 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에 대변화가 또 한 번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책 기조가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울의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반기 서울시장에 만약에 선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 늘리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들을 환수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책의 기조인데,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필요하겠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비용,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었을 때의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시는 거고, 그리고 좋은 지역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이라든가 노력들이 필요해야 보편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경제 여건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내가 살아왔었던 환경들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처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서 또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재테크에 정말 전문가가 있다면 벤치마킹 충분히 하셔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조언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 또는 내 주변에 부동산으로 투자를 잘한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도 그런 부동산을 투자를 통해서 가격 상승이라든가 집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는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 시드머니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생각하고 공부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생각하고 공부하고 분석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동산 고수비급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경제서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하시고 꼭 행동하신다면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의 가장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무료 세미나는요, 특별 세미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방법인데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 특별 세미나 준비를 했고요. 뭐 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해서 내가 청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공급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기에 마련하고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특별 세미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시고요. 1대1 무료 세미나부터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일정 조율해서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 분석 두 곳은요. 첫 번째 지역 역삼동,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1.5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규제에 벗어나 있는 비규제의 유형으로서 굉장히 주거의 그런 투자성이 굉장히 높게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 26제곱미터 1.5룸,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오피스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억 5천만 원대의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전세를 투자하신다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죠. 이 역삼역 주변은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스톱 라이프가 최적으로서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강남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임차 수요 또한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이스 산업단지라든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건립 등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 앞으로의 미래 가치 개발 호재가 너무나도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전국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바로 무려 32%의 서울인데, 서울권 내에서도 약 95만 인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고, 일자리만 하더라도 1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부한 근로자, 일자리의 수요가 충분한 곳이고요. 자, 1.5룸이기 때문에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작년, 재작년 1인 가구의 소비층들의 그런 주거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많게는 29%까지 올라갔었던 1인 가구의 비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소형의 트렌드에 맞춰서 주거의 형태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장 높게 상승한 곳이 바로 강남구라는 점을 보시면서 앞으로 양극화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좋은 지역부터 가격대가 상승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역삼동이고요. 바로 역삼역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강남역을 또 이용할 수 있겠죠. 강남역 상권이라든가 또는 서초대로의 일자리 타운들, 그리고 강남대로가 또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들이 일자리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성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을 따라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 같이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편만 하더라도 2호선이라든가 7호선, 9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분당 수인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 GTX 라인이라든가 위례 신사선들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부한 대중교통편들의 그런 구성 요소가 호재로서 같이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자리적인 부분, 노년 신사의 신사 가로수길이라든가 또는 압구정 로데오길, 그런 라인들이 바로 이런 상권들이고요. 강남역 상권을 같이 함께 끼고 있는 지역이고, 테헤란로를 따라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현재 잠삼대청 묶여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유는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지역에 같이 함께 동반적인 호재로 볼 수 있는 역삼동은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서의 글로벌한 도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대 규모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구성되거나 또는 50층 규모로서 세개동으로 구성이 되는 방안들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 상태,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고용 창출 효과 너무나도 풍부하죠. 일자리 창출 효과가 120만 명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의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메모드급 개발 호재로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사에서 직접 진행을 할 거고요. 영동대로 지하 복합
복합 환승센터를 필두로 한 지하 공간, 지하 구성들이 지금 추진이 됐죠.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하 3층까지의 주차장 규모 그리고 상업지의 구성 그리고 지하 공간에 GTX를 포함한 KTX 위례 신사선 통합 역사의 구성들 그리고 버스 노선들의 환승센터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지하 공간과 그리고 코엑스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지하 도시가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이제 진행되는 서울역에서 삼성역으로 한 정거장으로 묶어질 수 있는 GTX A 노선 그리고 동부권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GTX C 노선 거기 더불어서 GTX D 노선의 예타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지역들은 GTX에 정말 가장 많은 노선이 정차하는 정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위례 신사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송파와 그리고 강남권의 연결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삼동 초역세권 1.5로 오피스텔입니다.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한다면 이런 실물 자산에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될 텐데 전세 시세가 4억 1천에서 4억 3천만 원, 4억 1,500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4천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내가 뭔가 은퇴를 하시고 연금이라든가 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월세를 받으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매달마다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안정적으로 공실이 거의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을 오피스텔을 통해서 많은 대출을 또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 소액 투자 1억 초반대로 투자를 하시고 안정적인 월세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1.5룸 오피스텔 역삼동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동부권 GTX가 이제 동부권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삼성역, 양재역 라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부권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지역 예전에 뭐 청량리라든가 광운대 지역들이 핫했다면 지금 지역은 도봉구, 창동, 상계, 노원 이런 지역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도봉구 창동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이라는 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주택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1호선과 4호선 창동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창동역은 앞으로 GTX C 노선이 들어가는 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전용 면적이 40제곱, 40제곱의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방 3개, 3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사용 면적이 62제곱, 약 20평 정도 이상이 실사용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 1,000에서 2천만 원, 아니요 500에서 뭐 투자 금액이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는 지금 현재 3억 중반대까지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7광역 중심지가 창동상계 지역이고요. 이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교통, 학군, 뭐 백화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생활의 인프라 너무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개발 호재가 정말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죠.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경제 활성화 지역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창동역 주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 강남권에 못지않는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택 또한 10년 이상 노후된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재건축, 저밀도 주택들은 재개발, 주택들은 재개발들이 예정될 수 있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은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의 개선 사업들이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점, 그런 지역들이 이런 활성화 지역으로 묶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도시 계획을 하고 시행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학군 우수하고요. 1호선 이용할 수 있고 4호선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동부간선 도로를 따라서 강남권까지 정말 핵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간선도로 너무나도 교통편이 우수하다. 노원역을 이용하신다면 7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겠고 이곳에 GTX 신호선이 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주변은요, 창동상계 7광역중심지인데 이곳이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들을 통해서 복합 아레나 경기장이 지금 현재 K-팝 구성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창동 차량기지라든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의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과 산업단지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같이 함께 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문화체육시설 부지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복합 아레나 경기장이고요. 2만여 석의 매머드급,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레나급으로 지어지는 공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환승주차장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지역들 창업중심지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예정지로 이미 문화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이 넓은 부지에 약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곳이고요.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라는 것은 자족적으로 이제 창동이라든가 노원 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일자리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부동산 지가가 움직이게 되겠죠.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의 상승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구축들의 그런 가격 상승들과 함께 더불어서 노원 지역 그리고 창동 지역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시면서 창동역이라든가 노원역 주변에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아파트를 투자를 못한다면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창동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구성이 되고요. GTX C노선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6년 정도 예정을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 뭐 예타는 통과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의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삼성 양재, 뭐 과천 금정을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대규모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창동으로 직접적인 연결 20분 이내에 갈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2023년 개통 예정인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동과 동부간선도로가 같이 함께 지하화로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는 차량으로도 정말 빠르게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동부권의 가장 큰 호재가 또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상부는 이제 수변 공원 조성을 통해서 요즘 이제 숲세권이라든가 뭐 친수환경 이런 수변의 그런 조성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주거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동 지역들은 이런 수변 공원의 조성으로 굉장히 큰 지가를 또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3룸 도시형 생활주택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인데요. 이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 금액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는 2억 6천에서 2억 7천, 뭐 2억 7천 이상 맞춰지는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하도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자를 하시고 나서 2년 뒤에 5% 인세 상한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굉장히 우수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예상 월세 시세는 이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약 1억 원대로 역시 투자가 가능하신데 80에서 90만 원 정도 월세 3룸입니다. 방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제 수익률도 같이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 세미나 이번 주 진행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하셔야 될 텐데요. 청약을 대기하시거나 뭐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나는 청약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1억 5천만 원, 단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별 세미나 같이 함께 구성을 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고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뭐 남해 쪽에는 이제 벚꽃이 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서울 쪽으로도 올라오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부동산 시장에도 시원한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함께 해결하고 풀어가고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